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번 게스트를 초대해서 일일 MC죠. 그래서 일일 MC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경제를 조금 더 가까이 클로즈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 MC 첫 번째 손님이세요.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잡상인 TV라고 저희 유튜브 채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잡상인 TV의 이제 취지가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직업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잡이 여러 개가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 네. 프로필에 여러 개 이제 직업들이 네. 써 계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이코노미스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하면 이제 경제를 분석하고 네, 전망하는 경제 연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제 주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대략 한 5일 정도를 네. 비중을 따진다면 네, 그 경제를 현안을 분석하는데 네, 네. 제 시간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방송에서 나가서 네. 그 경제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한다든가 네. 또 지금 이렇게 유튜버잖아요. 또 네, 유튜버로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쉽게 다가가서 말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 또 뭐 우리 엄 팀장님을 제가 자주 뵌 이유가 또 이 교육업계 그죠? 네. 여러 기업들에서 제가 그 경제 전망에 대한 강연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게 뭐 제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네. 말 그대로 네. 실물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실물 경제를 예. 분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는 사람의 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 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몸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필요할 거야. 아, 그죠? 네네. 마찬가지 저는 사람의 몸을 보는 건 아니지만 네. 경제를 보는 거죠. 네네.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보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재테크를 해야 돼?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해?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런 결국 현상을 분석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그 전문가는 그 현상 속에서 어떻게 될지까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몸의 현상을 보고 몸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판단하듯이. 네. 그럼 그렇게 전개되는 모습 속에서 처방전을 주듯이 저도 경제적인 처방전을 줄 수 있겠죠. 투자가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투자과는 철저하게 그들도 이제 이코노미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를 분석하는 그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뭔가 처방이 있는 건데 저도 이제 국책연구원 출신이지만 네.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이러니 나라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민간 기업에 있는 경제연구기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리 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다. 라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재테크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조언하는 사람일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처럼 이코노미스트가 되려면은 네. 뭐 과를 그쪽으로 또 나오신 거예요? 계속 경제 쪽으로 학과라든지 커리어를 그쪽으로만 계속 쌓으신 건가요? 저희 이런 질문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을 보면 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주된 전공이 보통 이제 경제가 한 80% 차지하는 것 같고 경영이 한 15%, 나머지 5%는 여러 가지. 근데 예를 들어서 공학자들도 있어요. 공대를 졸업하고 뭐 석사, 박사도 공학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뭐 김상윤 교수나 뭐 우리 이재호 부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알죠. 보면은 잘 아시죠? 알죠. 그런 분들도 보면은 이제 공학 베이스지만 경제를 좀 연구하면서 융합 경제를 하는 거죠. 융합 경제. 기술 경제 뭐 이렇게. 그래서 기술 트렌드에 좀 집중하면서 경제를 판단하는 농경제학과 졸업하신 분도 있죠. 예.
그분들 이제 물론 경제학 박사지만 제가 아주 친하게 되는 우리 홍 박사님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 경제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 어쨌든 주된 이제 학과나 이런 것들은 경제, 경영 뭐 혹은 그 밖에 여러 전공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실물 연구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정책 연구거든요. 네. 경제를 연구하더라도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안하는. 그리고 이제 현대경제연구원과 같은 민간경제연구원을 거치면서 네. 정말 이제 이 정부가 아닌 가게나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뽑아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연구하면서 자기 어떤 연구적인 역량을 실제 갖춰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연구원이 뭐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선배급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보고서를 한번 씁니다. 저도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첫 보고서를 딱 썼는데 그 보고서를 그 팀 내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랄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비판을 받아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한 그 보고서를 가지고 본부단에 올라가요. 그럼 본부단에는 이제 우리 팀의 팀장님 주재의 발제가 있었지만 그 코멘트를 담은 업그레이드된 보고서를 가지고 소위 팀장들만 모인 본부단에서 또 발제를 해요. 본부단에서의 그 코멘트를 담은 또 1, 2주 수정을 거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연구원 단위까지 가요. 그러면 연구원 단위면 더 높은 수장들 앞에서 발제를 해요. 그렇게 여러 단계 통과한 보고서가 그 경제연구원의 대표 보고서로서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보고서들을 여러분이 읽으시거나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실물경제연구기관에서 실물경제 연구를 한 선배들로부터의 네. 정말 신랄한 비판과 로직에 대한 정합을 갖춰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억에는 첫 보고서가 한 6개월 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보고서가. 네. 근데 두 번째 보고서는 3개월 만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보고서는 이제 한 달 반 만에 나오고 그 다음 보고서는 한 달마다 나오다가 이제 거의 2주에 한 번 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생겨요.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연구원에 있으면 실물경제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뭐 국제부 들어갔다가 혹은 뭐 증권부 들어갔다가 금융부, 뭐 경제부, 정치부, 뭐 이렇게 사회부 이렇게 순환 근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자가 되듯이 네. 경제연구원에 입사를 해도 여러분 이코노미스트로서 시작이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물가를 담당해요. 근데 6개월 후에 뭐 금리를 담당해요. 또 6개월 후에 고용이나 투자를 담당해요. 수출입을 담당해요. 뭐 기술 경제를 담당해요. 산업 경제를 담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년이 지나면 전체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소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쓸 수 있는 PM 역할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지나면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 모든 변수들이 서로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와 고용과의 관계, 수출과의 관계, 금리 환율과의 관계 이게 하나씩 연결이 되기 시작해. 한 바퀴 돌다 보면 여러 차례 돈 사람들이 소위 거시경제실장이나 경제연구실장 이런 역할을 하고 이제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서는 제 거시경제실장으로 경제 전망의 PM 역할을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거시경제연구실장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 전망의 그 연구원을 대표하는 이제 수장 역할을 네. 하는 거죠. 총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신 게? 그렇게 치면은 한 10년이 좀 넘었죠. 네. 책을 계속 출간도 하시고 칼럼도 매주 쓰시지 않나요? 예. 그죠. 매주 그렇습니다.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꾸준히 뭐 계속 글을 쓰는 활동들을 하시는데 네. 좀 보면서 사실 저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네.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
글 쓰는 게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글을 좀 잘 쓸 수 있는 팁이라든지 네.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듣고 싶어서. 글쎄, 제가 네. 그 주니어 연구원 시절에는 항상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글로써 말을 한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10분 동안 말을 하는 것과 10분 동안 읽을 수 있는 글의 양을 쓰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정합성을 많이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로직을 글로써 먼저 정리를 하고 그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말이지 않나. 글로 한번 정합성을 갖추지 않은 그런 어떤 말을 먼저 뱉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을 쓰다 보면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량 중에서 러시아로는 몇 %가 가나라는 것을 분석이 끝난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그럼 그 정합성의 기초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글쎄 제가 글 잘 쓰는 법을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짧게 씁니다. 한 문장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문장에 대한 고민이에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첫 문장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예를 들면 22년 경제전망서의 그 첫 문장은 뭐냐면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장에 대한 고민을 수십 시간 합니다. 기사에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 같은.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 제 칼럼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뭐 이런 문장. 그러니까 정치가 묻고 경제가 답하다라는 칼럼을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 또 최근에 또 했던 게 국민은 정치를 결정하고 정치는 경제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을 알고 먼저 어떻게 경제의 판이 바뀔지 생각하면서 경제판이 바뀌는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도로 그 첫 문장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첫 문장이 바잉이 된다면 독자로부터 첫 문장 마음에 들어 감동을 준다, 울림을 준다면 나머지 글은 뭐 당연한 수순대로 바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글도 이제 많이 쓰시고 네. 강연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강연 네. 엄청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강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리고 강연하실 모습을 보면은 그 강의 슬라이드에 네. 수많은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네. 건 어쨌든 그래프 뭔가 이제 그런 척도가 정해지려면은 네. 직접 그런 것들은 연구를 당연히 하시는 거겠죠. 이런 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인용을 하거나 뭐 많이 바쁘니까 네. 당연히 뭐 조교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 본데 네. 저는 그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정보가 되려면 제가 직접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어떤 리포트를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리포터에 있는 보고서를 발췌해야 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그래프는 제가 직접 분석하고 그립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만이 그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했을 때만이 그 숫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요. 숫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 책을 대신 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왔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글과 그 컨텐츠 그 자체는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예. 모든 그래프는 제가 직접 심지어는 출판사에 이 편집자분이 계신데 제 톤앤 매너를 수정하는 거를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냥 그대로 실어달라는 그 제 의지는 그래요. 그 이코노미스트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꿈꾸는 뭐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그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코노미스트가 되려면 네. 좀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경제와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들을 구분짓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현안이 발생했으면 그것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망, 그러니까 이유를 보는 거예요. 현안이 나왔으면 그 현안의 이유가 나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거든요. 네. 그럼 처방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안을 만날 때마다 그 현안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왜 나왔는지라는 그 배경, 그리고 그 현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그 현안에 대해서 친구가 돼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도 훌륭한 이코노미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책 얘기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네.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매년 책을 출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서점을 종종 가는데 네. 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여기 항상 네.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계속 쓰시는 걸 텐데 네. 그냥 되게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왜 알아야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경제 주체예요. 여러분이 경제 주체예요. 네. 경제의 3대 주체. 그 시험 문제 있죠. 네. 초등학교 시험 문제. 가로 3개. 뭡니까? 경알못. 잠시만요. 빨리 뭐예요? 피디님 뭐였죠? 피디님 뭡니까? 얘기해 주세요. 노동토지자본은 생산의 3요소잖아요. 기업이 뭔가를 생산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죠. 네. 자본도 필요하죠. 네. 토지도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옛날스러운 원론이에요. 경제 원론이 옛날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쌀 생산하던 거에 멈춰 있어요. 쌀 생산에는 토지가 중요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경익남 클로즈업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제가 노동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자본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미래형 산업의 생산의 3요소가 바뀌어요.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기술, 아이디어, 지식이. 이게 생산의 3요소가 바뀌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신다. 인재가 되신다. 그때는 뭔가의 기술, 디지털 인재라고 하죠.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거 아이디어나 지식 기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무언진 몰라도 그 기술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 농업 시대의 3요소가 그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예요. 기억나시죠? 이제? 네, 기억납니다. 정부, 가계, 기업 해가지고 이거 트라이앵글 해가지고 뭔가 네. 주고받는 거. 네, 네. 세금 납부하고. 네. 기억나시죠? 네. 초등학교 시험 문제잖아요. 그때는 다 맞췄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외웠으니까.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가계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경제 주체예요. 여러분이 공무원이다? 정부라는 관점에서의 2번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민간기업. 여러분은 그러면 기업과 가계에 해당되는 2번에 해당되는 경제 주체예요. 나는 그냥 주부인데요.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니까 그냥 가계에 해당되는 경제 주체예요. 여전히. 그렇죠. 여러분 경제활동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는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경제 여건이 바뀌니까 제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산에서 달리기 하다가 이제는 토끼와 거북이가 산이 아닌 바다에서 달리기 해야 된다. 근데 바다에서 달리기 경제 여건이 바뀌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운동화끈 조여맬 겁니까? 이 바다인데. 그러니까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부상하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 진로를 탐색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유망한 영역에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런 유망한 영역에 재테크를 해야죠. 주식 투자가 뭡니까?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그 기업에 이미 주인이 있지만 나도 일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동업자가 되는 동업자. 동업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란 뭐예요? 동업자를 찾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동업자를 어떻게 찾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요. 동업할 사람을 찾을 때는 경제 여건의 변화를 보고 이거는 정말 거슬 수 없는 변화다. 이 산업은 유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것을 좀 찾아보면서 그 유망한 산업을 잘 이끄는 그런 기업과 동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린 경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소비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소득을 영위하고 있고 고용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경제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를 계속 들여다봐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재테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경제 전망이 필요한 거죠. 특히 지금까지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를 들여다봐야죠.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요. 특히 제가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자 여러분, 혹은 창업 준비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 이 경제 여건 변화에 엄청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망 대란이잖아요. 지금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철 스크랩을 못 구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 가동률이 100% 끌어올리지 못해요. 굉장히, 그리고 그 원자재를 구한다 한들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안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기업,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고 싶다, 노크를 합니다. 그럼 면접 질의가 뭘까요? 그 기업이 당면한 현안을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 지금 공급망 대란 상황인데 지금 왜 그런 공급망 대란이 왔나요? 라고 물어봐요. 왜 왔는지 답변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업이 대응해야 될까요? 답변하실 수 있어야죠. 오히려 면접자보다 한 수 위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좋은 해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채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 여러분 입장에서 나 안정적인 잡을 받고 이 조직에서 나한테 임금을 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용주죠. 고용주가, 그 기업은 고용주입니다. 고용주가 나를 데리고 일하고 싶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네. 그 기업이 나를 데리고 일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인플로이의 개념이 뭐냐면 사용하다예요. use. 똑같은 단어예요. employee, use. 그러니까 고용한다는 얘기는 고용주가 이 사람 노동력을 활용해서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팀장님을 채용한다는 얘기는 5천만 원의 임금을 준다. 그러나 적어도 5,001만 원을 벌을 수 있어야 당신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과 함께 얼라인 되면 이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면접 자리에서 입증해 줘야 돼요. 그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기업이 당면에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꿰차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정말 이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어쨌든 경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환경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촬영 오늘 날짜 잡히고 오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막 그러셨어요. 어떤 질문을 넥타이까지 예쁜 거 골라요. 네, 제가 원래 정장을 잘 안 입는데 네. 또 옷까지 또 차려입고 했는데 오늘 또 컨셉이 캐주얼인지 모르고 네. 이렇게 왔는데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제가 원래부터 팬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종종 제가 아무래도 에이전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연락드리고 했는데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또 그 촬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네. 기존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또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네. 저희 구독자들한테도 네. 되게 좋은 영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저도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코노미스트가 되려면은 네. 뭔가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네. 이 영상을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코노미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엄용준 팀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출연하고 싶으신 유튜버도 좋고 대학생, 뭐 주부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두 분 나오셔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마무리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